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머니 속 지갑, 통장 잔고, 그리고 매달 받는 월급까지 모든 돈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돈들이 정말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의 돈은 24시간 내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일꾼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한 달 동안 야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힘들게 번 그 소중한 돈이 정작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일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당신이 기른 자식이 남의 집에 가서 효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돈이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돈을 진짜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돈이 섬기고 있는 첫 번째 주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당신은 매달 받은 월급을 성실하게 은행 통장에 저축하고 계시죠? 그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그리고 매년 조금씩이나마 이자를 받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당신의 손을 떠나 은행의 거대한 돈놀이 게임에 투입됩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면서 연 5%에서 10%, 때로는 그 이상의 이자를 받아냅니다. 또한 그 돈을 각종 투자 상품에 넣어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받는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1%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신의 돈이 은행을 위해 연 10%의 수익을 올려주는 동안 당신은 고작 1%의 이자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키운 닭이 매일 달걀을 10개씩 낳는데 당신은 그중 1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9개는 모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면 당신이 받는 1%의 이자로는 돈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의 돈은 은행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돈이 섬기고 있는 두 번째 주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기업들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한 달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시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당신의 돈은 곧바로 다양한 곳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휴대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나 자신에게 선물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카드를 긁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레스토랑을 발견하면 인생은 즐거워야지라며 지갑을 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일한다는 알림이 오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라고 하며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돈은 기업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당신이 구매한 그 휴대폰, 그 음식, 그 옷들은 모두 기업의 매출이 되고 이익이 됩니다. 기업들은 당신이 준 돈으로 더욱 정교한 마케팅을 개발하고 더욱 매력적인 광고를 만들어 당신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할부를 이용한 소비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돈까지 미리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년에 날 과일을 미리 따서 지금 팔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미래 소득까지도 현재의 기업 이익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기업들이 당신의 돈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자산은 더욱 불어나고 당신은 소비를 통해 그들의 부를 키워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세 번째 주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장 시스템과 정부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잃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작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올해는 1,1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면 당신의 돈은 실질적으로 10%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조금씩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새로운 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처럼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가는 이미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조금만 올랐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돈은 실질적으로 부자들에게로 이전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욱 부자가 되지만 현금만 보유한 당신은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돈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돈을 정말로 당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당신의 돈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신의 돈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주식, 부동산 또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여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만 돈을 쓰세요. 그리고 절약한 돈을 다시 투자로 돌려 당신의 자산이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만 자산을 보유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보존되거나 증가하는 자산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당신의 꿈을 실현해주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이미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주인이 되어 당신의 돈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돈이 당신을 배신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돈을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로 만들어 보세요.